정리가 하나 있었지. 이게 무슨 정리였지? 무슨 정리라는 말 하나 있었어. 그렇지.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 자, 최대, 최소의 정리. 가정이 있었지. 가정. 닫힌 구간에 대하여 뭐다? 연속이야.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끊어져 있으면 안 돼. 그렇다면 닫힌 구간 내에 최대와 최소가 존재한다? 갖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그 구간 내에 똑같은 구간 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가장 위에 있는 점, 가장 밑에 있는 점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이 역은 참다 거짓이다. 역은 거짓이다. 최대 최소가 존재해도 연속이 아닐 수 있다. 이거 주의하라 그랬지. 자, 이번에는 새로운 정리를 할 거야. 사이값 정리. 자, 중간고사 시험에는 정리가 총 4개가 나와. 샌드위치 정리를 빼고, 그건 이제 별명이니까. 진짜 정리가 4개가 나오고 두 번째 걸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는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서 외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이거 정리를 4가지를 끝까지 못 외우는 친구들 내가 많이 봤거든. 내일 시험인데도 아직도 그걸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었어.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외워 나가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 되고,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가정이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도 닫힌 구간 연속이야. 똑같아. 일단 똑같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가정이 A일 때 함수값과 B일 때 함수값, 즉 양쪽 끝의 Y값이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돼. 자,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게 무슨 뜻일까? 둘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자, 결론 잘 봐. 결론은 헷갈려. 처음으로 열린 구간, 여기 열린 구간 원래 써줘야 돼. 그래서 난 읽어줄게.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가져. 실근. 그런데 최소한 1개 이상 가져. 1개, 2개, 3개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최소 1개를 가져. 자, 요거 뭐 증명은 엄밀하게 하진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는데 A에서 Y값이 양수고 B에서 Y값이 음수라고 가정할게. 이 가정에서 다른 부호라고 그랬으니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자, 요게 구간의 양 끝이야. 얘랑 얘를 양 끝에 걸 정해 놓으면 이 그래프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은 반드시 이어져야 돼. 맞지? 자,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 직선으로 이을 수도 있고 그래프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연속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서 실근을 갖지. 몇 개? 1개 갖지. 초록색 그래프는 어때? 여기서 실근, 여기서 실근, 여기서 실근. 몇 개를 가져? 3개를 갖겠지. 자, 이렇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고 포인트야. 적어도 1개를 반드시 가져. X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두 점을 이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근의 위치는 A와 B 사이에 존재해. A와 B 사이에. 자, 그래서 A일 때랑 B일 때는 실근을 갖지는 않아. 여기 지금 열린 구간으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는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문장으로 외워줘야 돼. 자, 사이값 정리. 기회 올라가자. 사이값 정리는 가정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가정이 2개 있고 닫힌 구간 연속 그리고 FA, FB가 0보다 작다. 이 2개를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결론을 만족한다. 암기도 해야겠지만 자동적으로 이걸 만족해.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간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출제자가 거꾸로 결론을 이야기해.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문제에 나와 있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갖는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 가정을. 거꾸로 가는 거야. 결론을 만족하려면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알고 풀기 시작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사이값 정리를 실제로 풀 때는 좀 단계를 보면 첫 번째 가정을 만족해야 돼. 가정 몇 개? 2개. 가정 2개를 만족해야 돼. 자, 가정을 보자. 1번. 이 그래프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근데 이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왜지? 이거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지. 그치? 다항 함수라고 그랬지. 다항 함수. 0차,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건 다항 함수고 다항 함수는 항상 연속이다. 기억나지? 그거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다항 함수이므로 연속이다. 서술형 대비해서 이렇게 써줘야 돼. 쏘리. 하나 빼먹었어. 0단계 하나 빼먹었어. 는 0꼴로 만든다. 식을. 는 0꼴로 만든다. 얘는 지금 는 9지. 는 9야. 따라서 얘는 는 0꼴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항시켜서 는 0꼴로 만든다. 는 0꼴로 만든다. 그렇다면 좌변을 fx라고 놓는 거야. 요게 0단계. 요 좌변을 fx라고 놓는 거야. 좌변 전체를 조심해야 돼. fx를 fx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좌변 전체가 fx가 돼요. 함수가 돼야 돼. 자, 해놓고 이 fx가 다항 함수이므로 연속이다. 그렇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다. 전부 다 연속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도 당연히 연속인 거야.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두 번째, 가정의 두 번째가 뭐였지? FA, FB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그러면 AB가 얘가 A고 얘가 B니까 FA, FB가 0보다 작다를 보여주면 결론을 만족하는 거야. 근데 아직 얘가 0보다 작은지 확인을 안 한 상태야. 그치? 확인해야 돼. F 마이너스. 얘가 FX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A 마이너스 C. F2는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A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결론을 만족해. 적어도 하나의 실비를 가져. 자, 그러면 자, 이거 무슨 범위? 절대값 풀 때랑 똑같지. 이거 사이 범위라고 요구라 그랬지. 자, 근이 10과 1이니까 1과 10 사이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정수의 개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9까지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세지 말라 그랬지. 개수 어떻게 세? 개수. 자, 그러면 요 개수는 어떻게 세냐면 2부터 90까지면 손가락이 모자라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끝 빼기 1000 플러스 1개라고 기억해야 돼. 개수 세는 공식이야. 끝 빼기 1000 플러스 1개. 대신에 양쪽이 등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2부터 9까지니까 1과 10으로 공식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2부터 9까지 부등식을 표현할게.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는 범위로 고쳐놓고 이렇게 고쳐놓고 개수 세는 공식에 대입하면 개수를 손가락을 쓰지 않고 구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사이값 정리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갈 텐데 자, 151번. 지워도 되겠니? 방정식은 자연수 n값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의 식을 갖는다. 얘는 아예 대놓고 오직 하나라고 했어. 우리는 적어도 하나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는 오직 하나라고 세팅되어 있는 상태야. 어쨌든 얘도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자, 실근이 열린 구간 1, 3에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시오. 따라서 얘도 0순위와 1순위로 나눠지고 0순위는 식을 어떻게 정리해라? 는 0으로 정리해라. 근데 이미 는 0이니까 좌변 전체가 fx다라고 설정을 하면 되는 거야. 좌변 전체가 fx다.
그 다음에 가정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무슨 함수야? 다항 함수미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따라서 닫힌 구간 1, 3에서도 연속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요 단계를 빼먹어서 감점당하는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것만 자꾸 써먹으려고 해. FA, FB가 이거보다 작다. 실제로 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든 안 하든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서술형 기준이야. 실제로 객관식을 풀 때는 1번을 패스하고 2번만 풀어도 솔직히 답이 나오겠지. 이런 건 그냥 언급해주고 넘어가는 개념이니까. 하지만 서술형에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구간 시작 1, 구간의 끝 F3. 모두 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N-5. F3은 3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27-27, 3N 빼기 3. 전부 다 적다. 자, 부등식 풀 때, 2차 부등식을 풀 때,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자, 이걸 풀라고 했더니, 이걸 보고서, 선생님, 이거는 작다니까 사이의 범위죠? 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지. 이거 사이 아니야. 왜? 사이 가장자리를 풀 때는 2차의 개수가 플러스여야 돼. 쉽게 말하면 x의 개수가 다 플러스여야 돼. 그래야 사이 가장자리를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부동방향 반대로 하니까 가장자리가 되더라. 자, 요거 조심해. 요거 5개념 진짜 많다. 이렇게 틀리는 애들 내가 많이 봤어. 진짜 안타까워.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가장자리 쓰면 돼. 1과 2의 가장자리. 자, 지금은 다 개수가 플러스로 확인했지? 자, 막 놓고 근이 얼마야? 5야. 근이 얼마야? 1이야. 1과 5야. 사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자, 153번. 자, 153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연속 함수라고 써있네. 여러분 연속 함수라고 써있으면 이게 어디서 연속인 거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를 연속 함수라고 해. 모든 실수란 말 안 해준다. 숨어있는 거야 개념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 얘는 연속 함수야 라고 그냥 이름을 불러. 고유명사처럼. 자, 그런데 F1이 F2, F3, F4 이렇게 4개의 함수값이 나와 있는데 fx 더하기 3x는 0이 열린 구간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적어도 한 개라고 그랬는데 왜 적어도 몇 개라고 물어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적어도 한 개 아니에요 무조건? 그게 아니고 구간이 되게 많은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양 끝값만 알고 있지. 근데 얘는 1, 2, 3, 4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양 끝을 1, 2가 양 끝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2, 3이 양 끝이라고 한번 또 생각하고 그 다음 3, 4가 양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야 돼. 그럼 양 끝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그럼 사이값 정리를 몇 번 쓸 수 있어? 3번 쓸 수가 있는 거야. 단 무조건 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 2번을 만족해야 돼. 이제 1번은 그만 언급할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2번으로 바로 가서 객관식으로 풀게 이제는 요거를 이 공식을 0보다 크다면 반드시 한 개를 간다고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를 찾아내야 돼. 계속해서. 자, 근데 식이 능령 여기 있지. 영순위가 뭐였어? 능령의 좌변을 내가 뭐라고 보라 그랬어? fx로 보라 그랬지. 근데 문제가 있어. fx가 뺏겼어. 나는 여기를 fx라고 하고 싶은데 얘가 fx를 쓰고 있지 이미. 자, 이럴 때는 fx를 사용 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fx라고 하지 말고 gx라고 해야 돼. 주의할 사항이야. 자, 영순위 gx가 fx 더하기 3x다 하고 놓고 gx로 풀어야 돼. 이번에는 fx 내가 뺏겼으니까 쓸 수 없어. 자, 그러면 g1 함수값 다 찾아. g2, g3, g4. 그럼 g1을 계산하자. g1은 여기다 1 집어넣어. 모든 x에 1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f1 더하기 4. 그 다음에 모든 x에 2를 집어넣어. f2 더하기 6, f3 더하기 9, f4 더하기 12가 되겠지. 자, 이제 계산해. f1 써있잖아. 얼마야? 2야. 2 더하기 3,
5지 5. 그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값이 아니야. 부호가 궁금한 거야. 따라서 5니까 양수다. 부호만 알면 돼. 자, F2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부호만 궁금해. 그거보다 작아. 그 다음에 F3 1이야. 양수야. F4 마이너스 15야. 음수야. 그럼 잘 봐. 구간의 양끝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제일 먼저 구간의 양끝을 1과 2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간의 양끝을. G1 곱하기 G2 이거보다 어때? 작지?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한 개를 갖는 거야. 그 다음 2, 3 G2랑 G3 곱하면 이거보다 어때? 작지? 따라서 얘도 적어도 한 개를 갖는 거야. 그 다음 3과 4 구간 3과 4에서는 3과 4에서 사이값정리였으면 또 부호 바뀌었지. 얘도 적어도 한 개를 갖는 거야. 부호가 음수가 돼야지만 적어도 한 개인 거야. 양수는 안 돼. 자, 주의사항이야. 그래서 얘는 한 개니까 적어도 몇 개야? 결국 3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함수값이 여러 개 있으면 사이값 정리를 모든 구간마다 다 조사한다고 생각해야 돼. 모든 구간마다 다 조사한다. 자, 이렇게 해결합니다. 사이값 정리도 시험의 출제율은 90% 이상입니다. 엄청난 확률이니까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 자, 이 문제는 156번은 끝까지 안 풀고 도입 부분만 살짝 도와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풀이는 똑같으니까. 얘도 함수값이 여러 개 써 있어. 0,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 되게 많지, 그치?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사이값 정리, 얘네 둘 사이, 얘네 둘 사이, 얘네 둘 사이, 얘네 둘 사이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매번 확인해야 돼. 부호가 바뀌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 그때마다 적어도 한 개씩은 갖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영순이가 뭐라 그랬지? 무슨 꼴? 는 0꼴이었지. 따라서 얘를 이렇게 바꾸고 좌변 전체를 이번에도 fx 빼겠어. 뭐라고 하자? gx라고 하고 gx로 사이값 정리를 여러 번 쓴다. 자, 숫자가 6개 있는 걸로 봐서는 사이값 정리를 총 5번 조사해야 돼. 5번. 부호가 음수일 때만, 곱해서 음수일 때만 적어도 한 개를 간다. 라고 정리한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의 과목이 뭐지? 미적분이지.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수학의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야? 미적분이야. 초등학생들도 미적분 언제 배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만큼 미적분이라는 개념이 고등부에서 엄청 유명하고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 그치? 그래서 미적분은 2개인데 미분과 적분을 합친 말이야. 그럼 우리는 미분을 배울 거고 적분까지 배우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적분 단원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미분의 시작인데 우리가 극한 리미트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미분의 개념 자체가 리미트로 정의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리미트가 없이는 미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럼 극한은 지금까지 왜 배웠다? 미분, 적분 하려고 극한을 배운 거야. 사실. 자, 수학은 항상 누적되는 순서지. 자, 미분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개념 평균 변화율이 뭔지부터 시작해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자, 의미. 순간 변화율.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변화율이 있다. 자, 변화율이라는 말인데 앞에 평균자가 있고 순간자가 있어. 자, 의미는 확률부터 외우세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순간 변화율은 뭐냐? 순간 변화율은 x가 a에서 a일 때라고 했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이 등장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인데 여기서 순간자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순간을 생략하면 뭐가 돼? 변화율이 되지? 만약에 출제자가 변화율 그러면 그것도 순간 변화로 받아들여요.
평균 변화율의 평균은 생략할 수 없어. 그래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A는 알파벳이잖아 지금, 그치? 특정한 값을 얘기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지. 문제마다 바뀌는 거야. A는 상황에 따라 틀려져.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두 점을 A, FA, B, FP라고 가정하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겠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의 식이 되겠지. 이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 기울기잖아. 두 점 사이 기울기. 그죠? 점 두 개 놓고 위에서 아래를 빼는 방식, 기울기. 자, 그런데 순간 변화율의 식이 어렵다. 순간 변화율이 바로 리미트가 등장한다. 리미트가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x는 a에서 이 a가 1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식하고 비슷한데 b가 x로 바뀌어. 나머지는 그대로야. b가 x로 바뀌어. 식이 상당히 유사하지. 그치? 자, 유사한데 전혀 다른 거야. 여기서 리미트를 안 쓰는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다른 개념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야. 자, 평균 변화율 리미트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원래 기울기야. 여러분 기울기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 근데 리미트가 어디 있어? 평균 변화율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여서 리미트가 없어야 돼.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개념이 돼버려. 잘못된 거야. 절대 생각하지 않아. 자, 그리고 이 네모가 왼쪽에 있는 게 변수야. 그럼 여기 네모를 체크해보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동그라미라고 내가 볼게. 동그라미.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미분계수의 형태야. 자, 미분계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네모가 동그라미로 다가갈 때 네모 빼기 동그라미, F 네모 빼기 F 동그라미. 여기서 네모는 변수다. 네모는 무슨 수다? 변수다. 동그라미는 상수인데 동그라미는 네모가 동그라미로 다가가기 때문에 네모의 극한이야. 동그라미는 뭐다? 네모의 극한이야. 네모의 극한이 동그라미가 된다. 자, 그리고 상수다. 동그라미는 이렇게 써있지만 이미지로는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여도 된다. 같은 개념을 내가 써본 거야. 자, 미분의 첫 시간이 참 어려운데 그럼 미분은 어디냐? 순간 변화를 다른 말로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 이게 진짜 미분의 첫 번째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 미분의 첫 번째 얼굴을 보게 된 건데 미분의 첫 시간에 학생들이 지루하고 어려워해. 딱딱하니까 굉장히. 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이값 정리 되게 중요하지만 미분은 앞으로 계속 미분이란 말을 쓰게 될 건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떠들게 될 건데 최소한 3주 이상. 자, 이 미분의 첫 번째 얼굴은 미분 계수다. 미분 계수다. 그리고 걔가 순간 변화를 타는 거다. 같은 말이에요. 언어는 완전 다르지만 동의어라고 생각해. 이름이 여러 개야. 한 녀석. 자, 피곤한 게 뭐냐면 미분 계수는 평균 변화율 식이 하나잖아. 미분 계수는 식이 두 개야. 그래서 피곤해.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써줄게. 두 번째 식은 리미트 h가 등장해. 변수를 h로 바꿨어. h가 a가 아니라 0으로 다가가. 그리고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완전 정신이 없을 거야. 처음 보는 식인데 이걸 암기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자, 다음 시간에 나타날 때는 여러분 미분계수 두 개를 외우고 나타나야 돼. 근데 밑에 것도 요 가운데랑 꼴은 똑같아. 왜냐?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 여기서 어디가 네모냐? 네모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왼쪽 게 네모가 아니라 여기서는 변수가 들어있는 게 네모거든? 변수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변수 h가 들어있는 건 여기지. 따라서 얘가 네모야. 여기가 네모고 얘는 뭐야? 동그라미인데 위치상 오른쪽에 있는 게 동그라미라고 하면 안 되고 네모의 극한값이 동그라미야. 네모의 극한값이 동그라미인데 h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h가 0 넣어봐. 그럼 네모는 얼마가 돼? a가 됐지. 그게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가 위치로 파악하면 안 되고 네모의 극한값이 동그라미다라고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애들 보면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무조건 왼쪽 네모 오른쪽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안 돼. 안 돼. 두 가지를 지켜야 돼. 첫 번째 네모는 뭘 포함한다? 변수를 포함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는 네모의 극한값이다. 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분모는 네모 빼기 동그라미가 아니잖아요. 얘랑 꼴이 다르잖아요. 아니 똑같아. 해볼게. 네모가 a 플러스 h야. 동그라미가 a야. 빼봐. 뭐만 나와? h만 같이. 자 그리고 얘도 선생님 얘도 네모가 동그라미 다 가지고 모양이 다른데요. 네모는 여기 있고 동그라미 여기 있는데 맞아. 왜? a 플러스 h가 네모고 a가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실제로 h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극한값은 a로 바뀌잖아. 자 똑같은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생긴 건 달라 보이지만 구식 다 이 가운데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도 표현해. f a라 하면 말이 안 되지. 이게 무슨 fa야? x에다 a 집어넣은 게 fa인데 자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 점을 하나 찍어. 자 프라임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느냐? f 프라임 a라고 읽는다. f 프라임 a라고 읽고 의미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f 프라임 a의 의미는 뭐다? x는 a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다. 자, 용어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 f 프라임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선생님 개별적으로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분한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세요. 자, 의미가 뭐야? 식은 뭐야? 이렇게 식 두 개 다 써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두 식을 기호로 나타내봐. 그럼 요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둘 다. 자, 그리고 이 a는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봐봐. 동그라미 다 a식. 이게 바로 f 프라임 a다. 요 a랑 요 a는 같은 a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으로 표현한다. f 프라임으로 표현한다. 자, 여기까지가 미분의 의미와 식을 배운 겁니다. 미분 계수의 의미와 식 또는 순간 변화율 또는 그냥 변화율의 의미와 식.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해.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총 세 가지가 모두 통용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x가 1에서 2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여러분 평균 변화율은 두려워하지 마.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이다. 뭐다?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쫄지 마라.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따라서 두 점이 어디 있는데?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니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다라고 쓰고 시작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f1이니까 1 집어넣어. 얼마야? 마이너스. f2니까 2 집어넣어. 마이너스 4. 되지?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기울기가 된다. 따라서 1 빼기 2를 분모에다 쓰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4를 분자에다 써라. 분모의 x, 분자의 y를 쓰면 돼. 그럼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계산한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평균 변화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쫄지 마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별거 없다. 자, 162번. x가 4에서 4 플러스 이상한 기호. 자, 읽는 법은 델타 x인데 별거 아니야. 그냥 델타 x는 하나의 상수야. 그냥 h 같은 거야. 상수야 그냥. 델타 x 쫄지 마라. 그냥 상수다.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세모 x인데 읽을 때는 델타 x라고 읽고 4에서 4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한다.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봐라. 그럼 아까처럼 두 점을 써. 4에서 어디까지? 4 플러스 델타 x까지. 두 점. 그러면 여기는 F4가 와야 된다. 4집어. 16 빼기 12. 4가 되겠지. 계산 틀리면 잘 보시고 4 플러스 델타 x를 x에 집어넣어. 좀 기네. F4 플러스 델타 x는 4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빼기 3 4 플러스 델타 x. 자, 델타 x 쫄지 마라. 그냥 h 같은 상수다. 상수. 하나의 상수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러면 완전적으로 계산하면 16 플러스 8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빼기 12 빼기 3 델타 x. 계산하니까 델타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5 델타 x 플러스 4가 됩니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5 델타 x 플러스 4까지. 자, 두 점을 구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찾으면 평균 변화를 된다. 계산에 좀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여기 빼는 것보다 4,4를 밑에다 쓸게. 이렇게 빼면 양수가 나와서 계산이 좀 쉬울 것 같아. 자, x에서 x를 빼. 뭐가 남아? 델타 x가 남아. y에서 y를 빼. 뭐가 남아?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5 델타 x가 나온다. 델타 x는 그냥 h 같은 거다.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델타 x가 여기 두 개 곱해져 있고 여기 한 개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항상 우리의 수학의 근본 중에 하나. 그러면 약분이 된다는 거야.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는 거고 델타 x 플러스 5가 평균 배널이 된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 델타 x가. 자, 163번도 똑같은 거야. 5에서 5 플러스 h. 이 h가 델타 x랑 똑같은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객관식을 풀 때는 델타 x를 h로 치환해서 풀어도 돼. 쓰기 귀찮은 게 상관없어. 그냥 하나의 상수일 뿐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67번. 미분계수의 정의. 요 식이 정의라고 하거든요. 여기 식이 정의야. 식이. 정의를 이용하여 식을 이용하여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자, 미분계수가 의미가 뭐였지? 미분계수 의미 뭐야?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도 미분계수 똑같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미분계수야. 따라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x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기호부터 쓰냐? 이제부터는 f를 쓰는데 x가 3이니까 3이라고 쓰고 f3이 아니야.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는 뭐 찍어? 점 찍어.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f 프라임 3이라고 읽는다. 여기 때.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 정의를 이용한다. 식을 이용한다. 여기. 실질적으로 두 개인 것 같지만 두 식은 모두 요 네모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다. 내가 계속 네모 동그라미를 강조하지. 자,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돼. 위에 걸로 풀지 밑에 걸로 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니까 두 가지를 다 연습을 보여줄 거야. 실제로 풀 때 숙제할 때 두 번씩 풀려고 그러면 말 안 들을 게 뻔하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하는데 위에 거 한 번 쓰고 밑에 거 한 번 쓰고 위에 거 한 번 쓰고 밑에 거 한 번 쓰고 이렇게 두 가지를 왔다 갔다 쓰는 사람을 그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연습한다. 근데 처음에 이 두 개가 너무 힘든 사람, 수학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H 버전으로 연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어렵다고 느껴지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다 하긴 해야 된다. 근데 하나부터 익숙해진다면 H 버전을 좀 더 추천합니다. 이유가 있어. H가 좀 더 강력한 식이야. 자, 어쨌든 선생님은 순서대로 X가 네모 동그라미 한번 써볼게. 네모 동그라미 F 네모 F 동그라미.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상수가 동그라미. 자, 그래서 x3, x3, x3을 위의 버전으로 했다. 위의 버전은 외우기 좀 좋다. 그렇지? 근데 안타깝게도 H 버전이 더 활용도가 높다. 실질적으로. 자, 요게 미분이다. 미분계수다. 그럼 이제 계산해야 돼. 뭐를? 여기는 fx랑 f3을 계산해야 돼. fx는 4x 빼기 f3은 4, 3, 12. 자, x에서 3 집어넣어. 분모 뭐야? 0. 분자 뭐야? 0. 0분의 0꼴이지? 자, 미분계수는 항상 0분의 0꼴이야. 무한대로는 무한대가 없어. 무조건 0분의 0꼴이야. 항상. 자, 그래서 인수분해 유리화를 반드시 해야 돼. 무조건. 자, 따라서 4로 묶으니까 어떻게 돼? 0분의 0꼴은 마무리가 뭐다? 약분이다. 그래서 미분계수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미분계수는 4가 된다. 자, 다른 걸로 또 해보자. 이걸로 해볼까? 이거 어렵나? 171번이 좀 더 어렵지? 일부러 어려운 걸 골라서 해줄게요. 171번.
근데 별로 안 어려워. 계산이 어렵다는 얘기야.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야. 자, fx에 대하여 f'3의 값을 구하시오. 얘는 아예 f'3이라고 그냥 해줬네. 의미 뭐였지? 계속 연습해. x는 얼마에서?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게 의미야. 뭐 예를 들자면 2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3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x는 3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f'3이다. 그래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다.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럼 f'3은 리미트. 이번에는 h 버전으로 간다. h 버전으로 간다. h는 무조건 0으로 간다. 여기 3 아니야. 조심해. 여기는 xa인데 여기는 h 0이야. 얘는 정해져 있어. 얘는 a 값은 문제마다 바뀌어. 요게 a니까. 하지만 h는 무조건 0으로 간다. 바뀌어 없고 분모는 그냥 h야. 분자는 뭐였어? 왼쪽 거. f a 플러스 h. 뒤에는 똑같아. f는 똑같잖아. 앞부분만 잘 외워주면 돼. f 뭐라고? a 플러스 h. a가 지금 3이니까. 뒤에는 무조건 fa다. 요게 두 번째 버전의 미분계수로 풀고 있다. 요 f3이라고 쓴 거야. f3. 자, 이제 계산한다. f3 플러스 h. x에 3 플러스 h. 빼기 f3. f3은 9 빼기 6 더하기 4. 7이지? 그렇죠? 자, 이제 계산만 잘해주면 된다. 전개. 선생님이 한 줄 정도 생략할게. h제곱 2차식 나오고 6h 플러스 4h인가? 그 다음에 상수항은 h 버전은 재미있는 사실이 상수항이 무조건 없어져. 0이 돼. 다시 h 버전은 분자의 상수항이 무조건 0이 돼. 예외가 없어. 이유는 0분 0분이 되기 위해서야. 무조건 분자 상수 0이야. 이건 9 빼기 6 더하기 4 빼기 7. 0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끝나. 상수항이 무조건 없어진다라고 활용하면 계산할 때 좀 도움이 되겠지? 자, 0분 0분이니까 뭐 해야 돼? 인수분해 비교해야지. 약분. 자, 리미트는 언제 안 쓰는 거다? 변수가 사라질 때까지. 여기서 뭐 해요 하는 친구들? 리미트를 안 쳐다보기 때문에 h 어디로 가? 0으로 가. 0 주면 얼마야? 4. h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리미트가 생략되는 거야. 자, 리미트는 그 문자가 존재하는 이상 졸졸졸 따라다녀야 된다. 생략할 수 없다. 자, 엄청난 차이야. 리미트 없고 리미트 있고 완전 다른 게 됩니다. 생긴 건 유사하지 않은데. 자, 173번. 자, 지금 실시간으로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하셨나? 아직 지우면 안 되겠지?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고 조금 시간을 둘 때는 계속해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였지? 뭐였지? 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아. 계속 문제 풀면서 조식 어디서 나왔더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자, f3은 2고 x의 값이 3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a다. 자, 따라서 x의 값이 3에서 a까지 평균 변화율이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따라서 평균 변화율을 먼저 하면 x가 3에서와 x가 a에서 두 가지 점이 있고 3 대입하니까 여기 2라고 써있어. 그 다음에 a는 fa가 필요한데 fa가 없네. 그냥 fa라고 써야겠네. 어쩔 수 없네. fa라고 써야지. 자,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포함되지. 자, 3 빼기 a분의 2 빼기 fa. 근데 모양이 좀 안 예뻐서 나는 문자가 플러스인 게 좋거든. 위아래 마이너스 곱할게. 자, 이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다 의미가 아닙니다. 위아래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분수 자체의 성질이야. 이거는 다른 식의 영향을 주지 않아. 자, 여기 평균 변화인데 그게 얼마예요? A래. 그게 A래. 자, 그러면
FA는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3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가 이항돼서 플러스 2. 자, FA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 거랑 마찬가지야. A를 X로 바꾸면 FX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야. FX가 안 써있는 걸 우리 보고 구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이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다음 문제를 풀어야 돼. 두 문제가 연결돼 있어.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는 F'보다 3이다. 이번에는 다시 또 위에 거 버전으로 갈게. 왔다 갔다 할게 계속.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A로 간다. A가 3이다 지금. 얘가 항상 동그라미 A를 뜻한다. 네모 동그라미가 네모 빼기 동그라미 F 네모 빼기 F 동그라미. 자, 요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식이 외우기 더 좋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연습해야 된다. H. 그럼 이제 15는 되지? fx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f3은 어디 있어? f3은 2라고 써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분자의 상수항은 이번에도 0이 되긴 했네. 아, 이건 H버전은 아니잖아. H버전은 무조건 상수항이 0인데 얘는 아닐 수도 있어. 자, 0은 0꼴이야. 뭐 해야 돼? 인수? 분해해야겠지. 이거 제곱이다. 그죠? 이치 하시겠지? 그러면 x 빼기 4. 짝분. 끝났네? 답은 3이 되겠네. x가 3으로 가라니까. 이제 리미트는 필요가 없다. 자, 이 문제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두 개를 모두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지. 두 문제를 푸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활용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자, 화성의 표면에서 57m/s의 속도로 화성 표면과 수직으로 밀어 던진 T초의 높이를 HT라고 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좀 쫄지 마. 이게 FX하고 똑같은 거야. F를 H로 표현했지, X를 T로 표현했지.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는 거야. 따라서 얘를 만약에 FX로 이해한다면, 실제로 FX라고 쓰지는 않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런 뜻인 거야. 2차 함수인 거야. 그냥 별것도 없어. 근데 fx가 높이인 거야. 그냥 fx가 높이가 여기서는 ht라고 표현한 것 뿐이다. 쫄지 마. 그럼 이제 함수가 나와 있는 거고, t는 10에서의 공의 높이의 순간변. 자, 순간변의 미분계수니까 f 프라임 a인데 여기서 f가 h로 바뀌었으니까 h 프라임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서 a가 얼마다? 10이다. h 프라임 10을 구하는 문제다. 별거 없다. 그럼 h 프라임 10은 이번에는 리미트. 근데 여기 h가 있어서 h 버전 좀 쓰기가 좀 그러네. 이거 쓸게. x 버전으로 할게. x가 a로 나갈게. 내가 항상 a다. 네모 빼기 동그라미 f 네모 빼기 f 쓰면 안 되지. 쏘리. 변수를 내가 지금 t로 바꿨는데 함수는 h. t가 10으로 갈 때 t 빼기 10분의 t 빼기 h10이다. 이렇게 가야지. h로 써야지. 자꾸 내가 f를 쓰게 되네. 자,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사고력 문제가 아니야. 암기력 문제. 미분계수의 정의 외웠어? 이런 문제. 외웠어? 이거밖에 없어. ht 1 플러스 57t 빼기 1.9t 제곱 마이너스 h10. 1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플러스 570 빼기 1.9 곱하기 100 190 맞나? 자, 그러면 계산이 귀찮네. 마이너스 1.9t 제곱 플러스 57t 그 다음 얼마야? 근데 t가 왜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으로 가야지. 여기 똑바로 쓰고 갑자기 여기 있어. 플러스 얼마야?
무슨 꼴이다? 이제 지워야겠다. 어쩔 수 없다. (10을) 넣어보면 명분의 0꼴이다. 명분 0꼴이 이거 뭐 해야 돼? 인수? 분해해야겠지. 숫자를 일부러 이렇게 되네. 귀찮게. 마이너스 1 정도로 묶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로 바꾸려. 57 나누기 마이너스 1 정도야. 57 나누기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얼마야? 30t지. 그치? 1 정도로 나눠줘. 얘도 1 정도로 나눠지지. 얼마야? 마이너스 200이 계산 맞는 거야? 이상한데? 10 집어넣으면 여기 안 되는데? 얘가 플러스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아, 괄호 안 쳐지구나. 그렇지. 이렇게지. 괄호 안 치고 같지. 실수할 뻔했지. 어쩜 0분의 0꼴이 안 되더라고. 무조건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380이니? 여기 플러스 바뀌니까 인수분해 되지. 12, 10. 그럼 끝났어. 약분했고 t가 10이니까 10 집어넣어서 답 나왔지. 자, 계산만 조금 일정도 때문에 귀찮아졌고 그거 외에는 개념적으로는 새로운 게 없다. 그냥 미분계수 식에다 그대로 넣은 거밖에 없다. 10, 20인데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쓴 거야. 약분 일어나는 거고. 너는 그냥 인수분해야. 숫자가 조금 지저분한 인수분해. 70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내가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식이 써 있어. 써 있는 식을 미분계수라고 받아들이는 훈련이야. 자, 일단 h에서 0 집어넣어.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이지. 미분계수는 0분의 0꼴이라고 했지. 그럼 이게 미분계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얘는 x 버전이 h 버전이야. h 버전이지. 근데 둘 다 이런 꼴이야. 내가 또 써주는 거야. 아까 지은 거. x 버전이건 h 버전이건 이 꼴은 변하지가 않아. 이건 똑같이 만족해.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네모를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 F에서야. 여기서 제일 먼저 네모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누구냐면 얘가 중심이야. 얘부터 찾아야 돼. 그러니까 F가 2개 있는 데서 어떤 게 네모예요? 왼쪽에 있는 게 네모 하지 말라 그랬어. 아까 네모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변수가 들어있는 식. 변수가 H야. H가 들어있는 쪽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이게 네모. 첫 번째 네모 찾는 법이야. F 네모가 가장 먼저 나와야 돼. 찾을 때. 두 번째, F 동그라미도 오른쪽이 동그라미 하지 말라 그랬어. 네모의 극한이 동그라미야. 자, 네모 2 빼기 3h인데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얼마야? 2가 되지. 여기 있잖아. 동그라미.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야 돼. 오른쪽 동그라미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네모 빼기 동그라미가 분모에도 뭐가 와야 돼? 여기다 써볼게. 얘가 2 빼기 3h. 얘가 2야. 그럼 여기는 2 빼기 3h. 얘는 2가 돼. 그럼 분모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h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f 프라임 동그라미가 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2니까 f 프라임 2가 되는 거거든? 근데 분모가 지금 같아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랑 똑같이 만들어내야 돼. 마이너스 3h로 만들어내야 돼. 어떻게 만드냐? h는 여기 있지. 그러면 마 3이 필요하지. 그럼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내 마음대로 마 3을 지금 나누는 거지. 그치? 책임져. 자, 누가 내 돈 10,000원을 가져갔어. 그럼 끝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돌려주면 안 문제 없는 거야. 맞지? 따라서 마 3으로 나눴으니까 아까랑 같으려면 다시 뭐 해야 돼? 곱해주면 돼. 그러면 책임진 거야. 빌리고 갚은 거야 이게. 그럼 등호가 성립하지. 이거 왜 한 거야? 얘가 뭐가 된다? 결국
전체가 F 프라임 2가 되고 곱하기 마상이다. 마상 그대로 쓴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꼴을 맞춰서 푸는 거야. 자, 이제 1이 주어져 있으니까 답은 마상이 되겠지. 문제 써 있으니까 1이라고. F 프라임 2가 1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 1 집어넣으면 된 거야. 자, 이렇게 미분계수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과정이야. 또 해볼게. 180번으로 촘촘하게 좀 풀어줄 생각이야. 첫 시간이라 요즘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서 촘촘하게 많이 풀어볼게. 그래서 요번 미분계수 암기를 좀 잘 넘기면 요 많은 내용 한꺼번에 줘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교과 과정의 순서니까 나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잖아. 좀 딱딱하고 재미도 없단 말이야, 솔직히. 근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미분이 적분보다 더 중요해. 미분이 있어서 적분이 나오는 거야. 그럼 적분은 뭐냐? 간단히 얘기할게. 미분의 반대가 적분.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반대로 하는 게 적분으로 바뀌어. 따라서 미분이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이 식을 보고 이제 F 프라임 동그라미 문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꼴 자체가 이 꼴이 반복되니까. 네모 빼기 동그라미, 네모 빼기 동그라미, F 네모 빼기 F 동그라미. 어디가 시작이다? F 네모가 시작이다. F 네모 어디 있어? H가 들어있는 거. 오, 요게 네모다. 동그라미는 어떻게 찾아? 네모의 극한값이다. H의 0집어는 얼마야? 1 여기 있잖아. 딱 있지? 그 분모에는 뭐가 와야 돼? 네모 빼기 동그라미가 원래 와야 돼. 여기 채워 넣어. 자, 그럼 분모에 얼마가 와야 돼? H가 와야 되지. 근데 뭐가 왔어? 서H가 왔지. 아까는 숫자가 필요해서 내가 만들었지. 이번엔 오히려 남는 상황이야. 야, 4 너 필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 H가 필요해. 4H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4가 사라졌지. 사라지면 안 되니까 곱하기 얼마? 4분의 1 됐네. 똑같은 말이지? 동성립하지? 이거 왜 만드는 거야? 얘가 뭐가 된다? F 프라임 동그라미가 된다. 계속 기억해. F 프라임 동그라미야. 기호로 기억해. 동그라미 얼마이지? 1이니까 F 프라임 1이 된다. 곱하기 4분의 1 빼먹으면 안 되고 이제 F 프라임 2는 써 있을걸? 는 3이라고 써 있구나. 는 3. 는 3까지. 그럼 양비는 4 곱해서 묻는 말에 대답해 주면 되겠지. 자, 해결된 겁니다. 계속해서 F 프라임 동그라미 꼴을 맞추기 문제를 하고 있는 거야. 꼴 맞추기. 자, 또 꼴을 맞춰보자. 이번엔 아예 문자로 나와 있네. 181. 얘는 아예 대놓고 F 프라임 A를 이용하여 나타내라고 써있네. 미분계수라고 써있네. 그치? 하지만 안 써있어도 이거 F 프라임 A를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돼. 점점. 자, 제일 중요한 건 F 네모 찾기가 1단계야. 네모는 F 네모는 H를 포함해야 돼.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얘가 네모야. 달라졌지? 얘가 네모야. 그럼 동그라미는 어떻게 찾아라? 네모의 무슨 값? 극한값. H를 0 집어넣어. 그러면 A가 나오지.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F 동그라미 빼기 F 네모예요. 우리는 F 네모 빼기 F 동그라미. 이거 바꿀 수 없거든. 이거 꼭 지켜야 되거든. 그러면 저 꼴에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F 네모 빼기 F 동그라미가 되죠. 부호까지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앞으로 빼버렸어. 물론 그냥 리미트 밖으로 나가도 돼. 마이너스. 편의를 위해서 얘 그냥 아예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앞에다.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렸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일 듯 하니까 상수니까. 리미트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이제 여기다 채워넣을게. A 빼기 2H. 여기 A. 분모에 뭐가 와야 돼? 네모 빼기 동그라미 와야 돼. 여기는 A 빼기 2H고 얘가 A야. 자, 그러면 분모에 얼마가 와야 정상이야? 마이너스 2H가 와야 F 프라임 동그라미가 되는 거거든? 근데 뭐가 없어 지금? 마이너스 2가 없지. 그러면 없을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집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가면 돼. 마이너스 1을 빌리고 다시 갚으면 돼. 나누기 곱하기. 나누고 곱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리미트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부터 쓰고 F 프라임 동그라미가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를 빼먹지 말고. 이제 리미트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H가 없거든. 여기까지는 H가 있으니까 리미트가 왔고. 자, 그럼 동그라미가 얼마다? A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2개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답이 된다. F 프라임 A4가 나타냈다. 자, 해결됐죠? 오케이. 자, 플러스로 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2개. 맞아. 마이너스 앞으로 뺐잖아, 처음부터. 강조했지? 마이너스 앞으로 뺐다고. 자, 10분간 휴식을 갖고, 자, 좀 쉰 다음에 푸는 시간도 좀 줄 건데, 꼭 풀지 말고, 7시 한 8분 정도부터 문제를 풀 때는 암기를 한번 해주고 푸세요. 플리즈. 제발 무턱대고 보면서 풀지 말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못 외워, 절대. 반드시 암기 과목의 시간을 좀 가져. 한 5분 정도만. 종이에 좀 써보고. 그러고 나서 의미, 의미, 정의 이거 H 버전까지 써지, 그치? 그리고 연습 좀 하고 좀 이따가 천천히 진도 더 나갈게요. 천천히. 외우는 시간, 푸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